할아버지 손 놓고 걸어봐. 엄마. 네, 오늘은 지난번에 공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공감은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물이든지 세게 흐르는 물이든지 담아내는 것입니다. 담아내는 그릇이 깨져서 물이 흐르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은 튼튼한 돌그릇처럼 물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담아내는 거,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튼튼한 돌그릇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나도 같이 느끼는 거, 판단하지 않고 옳으냐 그러냐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과도 공감이 되고, 또 아이들 그 낙엽 떨어지는 거, 혹은 뭐 깎아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쓰시는 대화가 거의 다가 공감적인 대화 방식을 쓰죠. 예, 그래서 공감이 예를 들면 그 마지막 입세에서 그 주인공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 나뭇잎 잎사귀가 하나하나 떨어지니까 그 마지막 잎새가 다 떨어지면 나도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그 소설 속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나뭇잎을 많이 그려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주인공도 나무가 살아있으니까 나도 죽지 않고 사는구나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마지막 잎새 한번 좀 읽어봐 보세요. 예, 그래서 공감을 잘하려면은 우선은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나를 비우고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나 보자 이렇게 들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마음을 비우고, 두 번째는 그 자연하고 친구가 되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무가 뿌리를 받고 줄기를 내고 그 열매를 맺고. 예, 저는 지난번에 그냥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그냥 엄청나게 몰아치는데 그 도로에 있는 그 은행나무가 그냥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는 걸 봤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살아남으려고 그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리고 항상
길거리에 먼지도 많고 이러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굳건히 있는 거. 또 어느 날 이렇게 산에 가다가 그 비바람이 쳐서 그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엄청 비명처럼 들려왔어요. 아, 정말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예, 그리고 그 나무에 대한 기억들이 참 아픈 기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 커다란 나무를 선물 받아서 그거를 점점 자라니까 키울 수가 없어서 그거를 우리 동네 앞산에다가 제가 심었어요. 그래서 물도 주고 근데 한 달, 두 달 되니까 죽더라고. 죽었어요. 말라서. 굉장히 나무한테 미안하더라고. 예. 그 자연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는데 첫 번째 나무가 우리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줘요.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고 그 뿌리를 내리고 옆으로는 가지를 치고 예. 그 다음에는 그 물을 잘 관찰하고 그 시냇물 흐르는 거. 저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그 저는 이제 수원 사는데 거기 서호 호수를 이제 매년 걷고 거기 또 개울이 커요. 예, 그래서 이제 개울을 따라서 걸으면은 그 물이 말없이 그 흘러가고 또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은 옆에서 또 피해서 가고 다투지 않고 물이 흘러 가는 걸 보고 많이 배워요. 그 상선약수 물처럼 부드럽고 남들과 다투지 않고 장애물을 만나면 다시 피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거. 그걸 보면은 열등감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 그거를 없애려고 노력할 때 사람은 거기서 또 새로운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열등감 컴플렉스가 자기 인생길을 안내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극복하고 나가면 그 물을 보고서 시냇물 흐르는 거 보고서 많이 그거를 느껴요. 그래서 또 하늘 보는 거 참 하늘 보는 거 좋아해요. 저녁 해가 지는 거가 참 아름답고 저도 노년기라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와닿아요. 지는 해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노년기가 아름답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공감을 잘하려면은 마음을 비우고 자연과 친화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초점 맞추는 거. 그 사람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은 나도 같이 하나가 돼서 그 표정이 나오고 또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면은 나도 앞으로 기울이고 뒤로 기울이면은 같이 뒤로 기울이고 그 언어적 표현은 그 사람하고 이해하는데 7%뿐이 별로 일치성, 공감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 7%. 비언어, 신체 행동이 일거수일투족 신체 행동이 영혼의 언어고 그 사람하고 일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력이 있어요. 비언어, 신체 행동.
예. 그러니까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초라한 사람을 만나는데 막 명품을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또 지금 이태원 사건 막 그 사람이 죽어가고 홍수가 나고 막 이런데 대통령이나 공무원 장관이 구두에 신사복 입고 가면 난리가 나죠. 거기에 맞는 잠바랑 장화랑 옷차림을 하고 가야 되겠죠. 이 옷차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례식 가는데 등산복 차림으로 가요. 결혼식 가는데 등산복 차림으로 가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옷차림이. 예, 그래서 그 초점 맞추기에서 그 비언어적인 거. 예, 그래서 아까 그 은행 여직원에도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공감하는 거, 초점 맞추는 거. 예, 그래서 그 옷차림, 그 다음에 말의 속도, 예, 굉장히 초점 맞추기가 중요해요. 같이 대화를 하다가 시계를 보거나 딴 데를 봐요. 그러면 이미 공감은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언짢아서 그냥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만나서 헤어질 때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려서 그 사람을 보내야 되죠. 또 서로 인사하고 이별할 때 빨리 돌아서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다가 뒤에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또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봐야 5분이에요. 악수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벌써 상대방은 발걸음을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여태까지 말한 거가 다 끝나는 거예요. 관계 형성은 다 끝나는 거예요. 또 대화를 할 때 볼펜을 붙잡고 얘기를 해보세요. 볼펜을 붙잡고 상담할 때 이 볼펜을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혹은 대화를 할 때. 그러면 상대방이 공격받는 느낌을 받아서 이미 대화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대화를 할 때 자기 주장을 그 말의 언어 갖고 약하니까 그냥 손동작을 수시로 많이 써요. 요새는 그게 유행인지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손동작을 많이 써요. 너무 정신이 없고 혼란이 돼요. 그러니까는 상황에 맞춰서 손놀림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발 동작도 그냥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부산해요. 관계 형성하는데 초점이 또 흐려져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공감을 잘하려면은 우선은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 만나기 전에 속상하거나 집에서 안 좋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떨쳐내고 그 상대방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점 맞추기, 옷차림. 제일 중요한 게 옷차림 중요해요. 가끔가다 신문에 보면은 다른 나라 대통령 부인이 뾰족 구두를 신고 그 재 현장에 가서 막 신문에 나는 거. 그럼 그까짓 거가 뭐 이렇게 문제냐고 마음이 문제지. 그까짓 것도 못 맞히는 사람은 커다란 마음도 못 맞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끔 가다가 막 불나고 이랬을 때 급하게 그냥 신사복 차림으로 갔어요. 공무원이. 그러면 신문에 난리가 나죠. 그 옷차림이 맞는 거냐고. 그래서 상황에 맞는 옷차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 때나 명품백 이런 거 들고 가서는 안 되죠. 내 남자는 조그만 의자에 앉고 환자는 조그만 의자에 앉는데 의사나 상담하는 선생님은 그냥 커다란 회전 의자에 앉아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무슨 대화가 이루어져요? 같은 의자도 똑같아야 돼요. 네, 그래서 초점 맞추기, 자연과 친해지는 연습, 나무, 그 다음에 물, 하늘. 저는 이 세 개를 추천을 해요. 예,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내다 상대방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날 때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지 공감이 돼요. 초점 맞추기 위해서. 예. 그리고 엄마가 성적 나쁘고 공부 못한다 그럴 때 내가 바보고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 같이 느껴져요. 공부 성적이 낮출 때 엄마가 비난할 때 바보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예, 이렇게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바보가 안 되게끔 하는가. 그러니까 얘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내면에 밑에 깔린 동기 마음은 뭐예요? 바보가 안 되고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같이 공감을 해서 아이의 혹은 상대방의 새로운 인생의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해주는 게 공감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일시적인 그 표면적인 나타나는 감정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욕구, 마음을 끌어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에 공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